보안 수사권 폐지를 놓고 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 토론을 하기로 했다가 단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누구든 와라 하면서 더욱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폐지가 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자라는 제의를 드립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그걸 전제로 형사소송법을 신속히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착수에 필요한 단서가 부족하다,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SNS를 통해서 토론을 취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원 동지들의 뜻이라는 건데요. 당원 동지들이 토론회를 하는 거를 원치 않았다. 한동훈 의원과 토론회를 하는 거를 원치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네.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토론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취소의 명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토론에 나가고 안 나가는 게 무슨 당원들 뜻을 따르기로 해도 저도 뭐 당원 주권주의입니까? 반박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네. 그건 제가 볼 때 명분 내 핑계 치고 너무 좀 와닿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거 받지 말든 하지 말든 하고 제안을 이건태 의원이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동훈 의원이 이제 뭐 김한규 의원한테도 했는데 뭐 안 되고 된다. 송영길 의원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건태 의원이 나서서 이제 이건태 의원이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근데 저거를 그러면 제안했으면 하든가 머리가 깨지든지 한번 붙어보든가 뭐 한동훈 의원이 말을 잘하지만 뭐 이건태 의원도 뭐 나름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 출신인데 한번 해보고 한동훈 의원도 나름대로 허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안수사권 폐지는 논쟁적이에요. 그거는 충분히 방어 공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걸 왜 정치인이 저걸 제안해놓고 저기 빠진지 저걸 누가 저걸 예쁘게 보겠어요. 아름답게 보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가 뭐 당원들 뜻을 따른다? 뭐 당원들이 저런 것도 얘기해 주냐고요. 저 이번에 김건태 의원이 전 뭐 저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정치인으로서 좀 처신을 좀 신중하게 했었어야 된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네. 지금 민주당 상황을 조금 이거는 연결을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이 지금 이 보안수사권을 존치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지금 의원들 11명이 참여를 했다는데 지금 이분들이 이른바 강경파 당원들에 의해서 검계 11적이다 이렇게 찍혔답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11명의 적이다. 지금 이런 의미로 할 정도로 지금 강경파 지지자들 사이에서 강경파 당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보안수사권 존치론에 가담하는 그런 의원들은 완전히 이제 뭐 적으로 지금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 물론 이건태 의원은 그쪽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강경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의원하고 거기에 나가서 토론을 응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 게임에 말려드는 건데 왜 그 사람한테 그럴 기회를 주냐. 그리고 왜 한동훈을 갖다가 키워주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당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여론이 일었고 그게 지금 이건태 의원을 갖다 압박을 한 건데 사실 이건태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 경선에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태 의원 입장에서는 강경파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일반 당원들의 시선을 갖다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지금 이건태 의원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뭐 좀 압박을 가했겠죠. 그다음에 이건태 의원은 그거를 피부로 느끼니까 이렇다가는 내가 최고위원도 지금 잘못하면 거기에까지 지장을 받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안 하겠다. 그리고 아까 지금 최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금 토론의 능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이건태 의원도 잘 하시겠지만 한동훈 의원이 말로 한동훈 의원을 당할 사람이 이 정치권에 몇 명이나 있겠느냐 이런 식의 지적이 솔직히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태 의원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일찌감치 그만두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서 신 의원께서 당원들 보기에는 토론을 하면은 한동훈 의원을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구재랑 변호사님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취소된 것도 한동훈 의원을 키워주게 된 것 같고 민주당으로서는 실점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태 의원이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 나오시잖아요. 그 전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게 요게 어떨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서 붙겠다라고 했다가 득보다 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다라는 주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본인도 그런 것 같아서 아마 그래서 드랍하는 과정이었는데 사실 좀 웃음거리가 돼버렸죠. 그리고 말빨이다 이런 것만 가지고
가지고 지금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논리적으로도 이 70년 이상 유지되어 온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논리적, 법리적으로 근거가 한동훈 의원에게 있고, 그리고 또 여론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또 이제 기울어 버렸잖아요. 이 상황에서 했을 경우에는 괜히 토론이 아니라 억지 부리는 것 같은 안 좋은 이미지만 쌓이고 민주당에서 하는 게 결국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게다가 이건태 의원은 좀 말이 중간에 꼬일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사실 누가 보기에도 대정동 변호사고 친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의중이 담긴 거를 계속 스피커처럼 역할을 해오셨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전면 폐지를 원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말도 좀 꼬이게 되고 논리적 선명성도 떨어지면 이 토론 자체가 본인의 어떤 일관된 모습이나 어떤 신념을 보여주기에도 부적절하게 오히려 최고위원 선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마 이건태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의 가장 첫 번째 고려 요소를 삼았을 텐데 거기도 도움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좀 웃음거리가 되긴 했는데 그나마 여기서 막는 게 낫다라는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성춘 대변인 이 의견에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건태 의원이 토론회를 취소한 게 나았다. 괜히 나왔다가 흑역사를 남길 수도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일단 그 당내 의견이 종합되지 않았는데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가서 토론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아까 11명의 이제 검계 11조기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더 많은 그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우려를 표하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자 폭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굳이 맞이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하고 계실 뿐이지 당내에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분들은 지금 한동훈 의원과 가서 토론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당내 진보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거를 내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저는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도 설득이 되면 이거는 이제 완전 폐지 가는 게 맞네 라고 생각하고 자 누구든 나가서 토론하십시오 하면 누구든 나가겠죠. 근데 지금 당내에서도조차 진보 진영 안에서도조차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사실 지금 제가 말하는 대안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게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최강욱 전 의원의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의 피해자가 수사 과정을 다 알고 그거를 건의를 하면 된다. 그리고 그 박은정 의원이 얘기했던 킥스, 경찰의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설득력이 없거든요. 네. 저희도 설득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설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부터 해야 된다. 그게 이루어진 이후에 토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마 이 토론이요. 저희 당 안에서도 우려가 있어서 이건태 의원을 설득했지만 아마 국민의힘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도 안 하길 바라지 않았을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한동훈 의원 지금 무소속 의원인데 왜 제1야당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하지 않고 왜 한동훈 의원과 하느냐. 한동훈 의원이 주목받는 거를 싫어하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무산된 걸 아마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네, 여기서 장동혁 대표 얘기까지 또 뻗어 나가네요. 이건태 의원이 토론을 취소하니까 한동훈 의원은 그야말로 무한 결투 신청에 나섰습니다. 앞서서 김한규 의원, 송영길 의원이 거절을 했고요. 이어서 유시민 작가도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건태 의원까지 거절하고 나니까는 이제 진중권 교수와 함께 토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효섭 위원님, 진중권 교수와 토론을 한대요. 이런 토론 보신 적 있으십니까? 토론이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토론이라는 게 결국 이제 어떤 핵심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이 치열하게 맞붙어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게 이제 토론의 어떻게 보면 백미고 그게 그렇죠. 핵심인데 제가 알기로는 진중권 교수도 아마 이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 두 분은 토론이 아니고 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사회를 보면서 그 다음에 한동훈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갖다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쪽의 의견으로만 이제 개진이 되는 거는 사실 토론이 아니고 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아직 성춘 부대변인의 의견이 굉장히 아주 적확한 지적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권의 의견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근데 한동훈 의원하고 대각이 되려면 대척점에 서려면 결국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론자가 거기에 나서야 되는데 지금 여당의 의견도 일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성춘 부대변인의 그 지적이 굉장히 일리가 있게 저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진중 교수하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한동훈 의원하고 싶으셨군요. 제가 지금 원고를 보고서 두 사람이 토론을 붙을 경우에 과연 이게 토론으로서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보안수사권 폐지의 부당성 내지는 보안수사권을 존치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는 분들한테 설득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되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결코 이제 손해보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태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저도 그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출마를 했잖아요. 이건태 의원이. 근데 강성 당원들이 많죠. 권리당원. 근데 권리당원, 강성 권리당원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건태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유권자를 의식해서 한번 하자. 한동훈하고 맞짱 뜨는 게 뭐 그림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당원의 당내 의견이 통일되고 안 통일되고 그건 나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거 다 통일될 수 있나요? 꼭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이거 전체 폐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태 의원이 그걸 의식하다 보니까 이게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너무 나서서 내가 이번에 좀 펴주면 어쩌 권리당원들 이 생각이 너무 앞섰던 거다. 조금 앞뒤를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텝이 꼬여서 저렇게 이 자리에서 주제가 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민주당의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 하나로 뭉쳐지지 않았다. 이 의견을 갖게 되는데 구재령 변호사님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이 지금 160명이 넘잖아요. 그런데도 링 위에 오를 사람이 없다는 건 참 아쉬운 대목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사실 국민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3월만 하더라도 당론이라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누구도 크게 목소리 내서 반대하지 못하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당론이 아니었대요 또. 네.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이랬다 저랬다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여론의 풍향계라고도 불리는 분인데 하루아침에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이 딱 이제는 이 보안수사권 유지 쪽으로 또 입장을 바꾸시고 이게 지금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끼시는 거죠. 근데 이 전당대회는 유권자가 당원들을 굉장히 또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국민의 민심하고 또 강성 당원의 입장하고를 또 따로 괴리돼가지고 움직이는 걸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신다. 이거는 정말 국민의 대표로서 움직이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도리가 아니다. 당 내에서도 토론하시고 당 외에서도 토론하시고 그 정보를 국민께 드려야 되는 건데 그 책임이 내가 승패해서 망신당하는 거 이런 게 첫 번째 고려 요소가 된다라는 거는 그냥 자기 정치 생명만 우선이구나. 이게 국민의 뭐 민생이나 뭐 안전이나 이런 거 안중에나 있으신가. 사실 뚝딱 진행하려고 했던 그때부터도 이건 잘못 깨어진 단추였던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지금 장외에서 다뤄질 일이 아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입법 사항입니다. 한국의 이제 형사소송법 체계를 갖다 완전히 바꿔버리는 건데 그렇다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사실은 국회 내에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국회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법사위가 진행되어 온 그 상황을 저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른바 요즘 우리가 이제 입틀막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지금 이게 여당 소속의 위원장님들께서 법사위원장들께서 이 제대로 된 토론을 갖다가 이제 보장을 하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좀 격려를 하고 이런 식의 그 상임 운영이 되어 보지를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사실 이런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공청회도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법 개정의 토의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국민의 어떤 여론도 수렴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 수렴을 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 그런 법안을 만들어내는 게 우선인데 지금 그 토론은 되지 않고 장외에서 이렇게 뭐 누구하고 토론이 됐다 안 된다 이런 논의가 지금 이런 게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입법의 비정상적인 그 행태다. 결국 이런 부분을 바로잡을 그런 책임이 저는 다수석을 갖고 있는 그리고 법사위원장직을 갖고 있는 민주당 집권 여당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